오늘은 경제가 좋지 않아도 높은 배당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 당장 적금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점에 전국에 있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적금이나 예금 이자를 지급해주는 금융기관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지금 아무리 저성장 시대다, 저금리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도 1년 만기인 적금이나 1년 만기인 예금을 부었을 때 이자가 3% 정도 받는 곳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보다 1년 기준으로 평균 4% 정도의 이자를 주는 통장에 가입하는 방법과 평균 15%에서 한 20% 정도의 이자를 받는 LP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모금융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모금융은 서로 돕는 목적으로 만든 금융기관입니다. 이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출자금 통장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상호금융이라고 하면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 축협, 산림조합 이런 금융기관들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조합들은 전부 지역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라는 이름을 써서 다 같은 새마을금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서울인 경우에는 여러 지역이 있겠죠. 강남, 서초, 과천. 그러면 강남 새마을금고, 서초 새마을금고, 과천 새마을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수원인 경우에는 서수원, 동수원, 수원중앙 이렇게 지역별로 지점마다 법인이 다 다릅니다. 각 지점마다 법인이 다르다는 것은 법인에 속해 있는 주주가 다르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금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결권 같은 공익권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익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자금 통장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해당 금고의 주주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공익권이나 사익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고는 주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도 해요. 예금이나 적금을 들 때 우대금리를 준다든지 높은 이자를 주는 선착순 정기예금 특판이 출시가 됐다. 그러면 회원들한테 문자로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특판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갔는데 이미 선착순 마감이 되신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예요. 회원들한테 좋은 정보를 미리 주는 거예요. 또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부담을 해야 되는 수입 인지세를 면제도 해주면서 금리를 좀 깎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준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꼭 출자금 통장이 아니더라도 상호금융을 이용하면 은행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3천만 원 적금을 들어서 3%의 이자를 받아서 90만 원이 나왔다면 이 90만 원에서 이자소득세 14%, 그러면 13만 원 정도를 또 떼가고 여기에 지방세 1.4%를 또 떼가면 실질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76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고나 조합에서 판매하는 예타 상품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지방세 1.4%만 내면요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농민들은 아예 지방세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 1,000만 원을 예금하고 신협에 1,000만 원, 농협에 2,000만 원을 예금한다면 총 예금은 4,000만 원이지만 3,000만 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식이죠. 물론 각 상호 금융사마다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시중보다 더 많은 이자율을 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금융권을 이용하기보다는 2금융권으로 적금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출자금 통장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출자금 통장도 한도 1,000만 원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주면서 배당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제가 출자금 통장에 가입해서 돈을 넣어둔다는 것은 해당 금고에 자본금으로 투자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 금고는 내가 투자한 자본으로 1년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잘해서 그의 수익이 많이 났다면 그 수익을 출자한 사람들한테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1년에 한 번씩 보통 2월 달에서 3월 달경에 배당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식 배당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주식도 실적에 따라서 배당률이 달라지는 것처럼 금고에서 주는 출자 배당도 매해 같지는 않지만 그간의 평균 배당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배당 실적들을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능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배당 실적을 확인하는 것을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희망하는
지역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작년에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지점마다 영업이익이 같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도 다르고 배당금을 나눠주는 방식도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자 배당만 주는 은행이 있고 출자 배당과 이용고 배당을 같이 주는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자 배당은 내가 넣은 출자액만큼 배당을 주는 거고요. 이용고 배당은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얼마나 이용했는지, 뭐 해당 은행에서 신용카드가 있는데 내가 그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농협이라면 농협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를 얼마나 잘 이용했는지, 이용 실적에 따라서 출자 배당과 이용고 배당을 같이 합산해서 지급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팁을 드려보자면, 내가 출자금 통장을 만든 곳에서 대출 받을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출자 배당을 가입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은행의 줄 수익은 대출 이자를 통해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용고 배당의 점수 대부분은 대출자한테 가거든요. 반대로 출자 배당과 이용고 배당을 함께 주는 곳에 출자금 통장만 만들어 둔다면 내 출자 배당금 일부를 대출 받은 사람들이 더 받아가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자 금액을 많이 넣으실 분들은 출자 배당만 하는 곳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것도 금융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출자금 통장은 주식처럼 원금 보호가 되지는 않지만 출자한 지점이 수익을 못 내면 1차적으로 배당이 나오지 않고요. 2차적으로 추가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금에 들어있는 돈에서 마이너스를 시키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나 뭐 수협중앙회 같은 곳에서 손실법인이랑 이익법인이랑 합병을 시켜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게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가 안 되지만 수익 배당률이 높은 편 대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망할 지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은 안전하면서도 높은 배당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은행이 망한다? 뭐 쉽게 망하지도 않겠지만 지역 단위의 지점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뭐 도산을 해서 뭐 무실채권이 늘어날 때나 대출금을 빌려준 거를 뭐 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99.9%는 이런 경우겠죠. 하지만 이런 지표를 국제결제은행에서 은행의 경영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내놓은 BIS라고 불리는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8% 이상 유지를 하고 있으면 경영 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라도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즉 BIS 비율이 8% 이상이라면 안전한 은행이라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8%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7% 이상 기준이기 때문에 BIS 비율이 7% 정도면 괜찮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창구에 있는 직원한테 지금 현재 이 지점이 BIS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뭐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는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BIS 비율이라면 두 번째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뭐냐면 은행은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 대출금 중에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부실 채권들을 말합니다.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8%만 넘지 않으면 은행 재무 건전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BIS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이하라면 안정적인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야 우리 지점은 88클럽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8클럽의 수준의 은행은 안전하다고 보시고 이런 곳을 찾아서 출자금 통장을 만든다면 높은 배당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이트에 들어오면요 전자공시라고 있을 거예요. 이 전자공시에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해서 보통 그 배당이 나오는 것은 2월달과 3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산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뱅크에 들어가서 뭐 자유적립 한번 눌러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지점이 나오네요. 뭐 새마을금고에 뭐 항운노조, 뭐 한빛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한빛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빛. 자, 검색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14번 항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14번 항. 자, 그러면 여기에 배당 현황이라고 나오죠. 배당 현황. 자, 2018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얘네들은 배당을 5.1%를 줬다. 그리고 정기 2017년도에는 5% 정도를 줬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배당 현황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자, 여기로 쭉 내려오면은 25번에서 29번 기준으로 경영 지표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돼요. 일반 시중은행은 8% 이상이어야지 좋다. 그리고 시중 저축은행은 7% 정도는 봐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10.7% 그리고 10.25%, 그러니까 8% 이상이니까 여기는 합격이죠. 또 여기에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봤는데,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보니까 0.01%, 0.79%에서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겠죠. 2017년도에는 고정 여신 비율이 0.79%였는데 2018년도에는 0.01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순고정 여신 비율도 8% 이하인 경우에는 좋다고 했는데 더 좋아졌죠. 또 다른 곳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뭐 좀 나쁜 곳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새마을금고로 해서 예금을 주는 좀 밑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밑쪽으로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뭐 한 요 정도? 요걸로 한번 볼게요. 화전이라는 곳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그리고 화전. 자, 검색을 하면요, 경북에 있는 곳이네요. 자, 그리고 14번 항목을 찾습니다. 14번 보니까 얘네는 배당을 안 했네요. 그죠? 배당을 안 했어. 그럼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좀 나네요. 한번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니까 얘네들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2017년도보다는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2018년도에 결국 2.77%가 나왔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7%에서 8% 이상이어야 하지만 얘는 어떻다? 거의 낙제점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니까 14번을 일단 찍어보면 됩니다. 14번 들어가서 보니까 얘네는 배당은 주긴 좋습니다. 그죠? 2%대, 그러니까 2.5% 정도 대에 이전은 좀 주긴 하더라. 근데 얘네들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위험 자기 자본 대비 비율이 한 15% 정도. 요거는 이제 오케이. 그죠?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 보면은 좀 증가된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래도 뭐다? 얘도 88클럽에 들어가 있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어떻게 된다? 이자도 준다. 근데 영업은 잘 못한다. 왜? 배당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동네에 어느 지점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희망하는 지역 금융기관을 찾아서 몇 군데 은행을 확인을 하고 높은 배당의 은행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는 우대금리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아무 금고에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금고나 아니면 회사 소재지에 있는 금고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출자금은 가입과 탈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대신 배당은 매년 나오고요. 탈퇴 시에도 즉시 탈퇴가 안 되고, 탈퇴하고 싶은 연도에 방문하셔서 탈퇴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 연도 결산이 끝난 2월 달에서 3월 달경에 입출구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돈을 찾을 수는 있긴 하지만 즉시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대신 정상적으로 배당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해서 바로 써야 되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절대로 출자금 통장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은행처럼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출자금은 은행의 자본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담보로 대출은 어렵다는 점을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출자금 통장을 가입하기 전에 내가 상호금융 비과세 한도 3천만 원을 다 채웠고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는 비상금에 대한 여유가 있고 또 여유 자금은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분들이 가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상호금융 비과세 한도 3천만 원을 채우지 않았는데 출자금 통장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상호금융에 있는 저축성 예금을 들어도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줍니다. 이자 소득세 14%도 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출자금 통장보다 더 높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따져보셔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출자금 통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출자금 통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바로 다음 영상에 평균 15%에서 20% 정도의 이자를 받는 LPL P2P 펀드와 ABS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